자, 여러분. 번개가 그냥 자연현상이지 신의 분노가 아니라고 이걸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이야기. 고대 사상가들이 어떻게 신화라는 따뜻하고 익숙한 담요를 박차고 나와서 이성이라는, 뭐랄까 좀 차갑지만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됐는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그쵸? 이 복잡하고 때론 혼란스럽고 또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걸까요? 철학이 등장하기 전의 세상은 거대한 한 편의 이야기책 같았어요. 세상 모든 것에 이름과 의지가 있었죠. 하늘에서 치는 천둥은 제우스가 화가 난 증거였고 바다의 거친 파도는 변덕쟁이 포세이돈의 기분 탓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죠.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마치 한편의 거대한 가족 드라마 같았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사랑하고 또 싸우고 그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됐어요. 처음엔 혼돈, 카오스가 있었고 거기서 타이탄들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결국엔 제우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를 열었다. 뭐 이런 식이죠. 세상의 모든 규칙과 질서가 결국엔 거대한 권력 다툼의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정말 모든 것이요. 인류가 던지는 질문의 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대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하고 물었어요. 제우스인가? 포세이돈인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잠깐만, 누가가 아니라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바로 이 질문 하나,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신화의 시대를 끝장내고 철학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서양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 바로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던진 장본인입니다. 그의 대답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에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답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그가 답을 신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그 시도, 바로 그 자체가 인류 지성사의 거대한 도약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세상을 탐구할 아주 새로운 도구를 손에 넣게 돼요.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철학자들은 우주가 신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칙, 즉 로고스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 바로 그 우주의 질서인 로고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이 이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는 처음엔 저 별은 왜 빛나는지,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는지 같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쓰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렌즈의 방향을 180도 확 돌려버립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바로 우리 안으로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향해서 말이죠. 그 당시 아테네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의 전쟁터였어요. 한쪽엔 소피스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유료 과외 선생님 같은 건데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서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런 기술을 가르쳤어요.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봤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소크라테스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너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다녔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 바닥을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한테 폭탄 같은 질문을 툭툭 던졌어요. 바로 이런 질문이죠. 여보시오, 당신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엔 그렇게 목을 매면서 정작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왜 그렇게 무심하시오? 그거 안 부끄럽소? 라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상기시킨 거죠. 당신의 통장 잔고나 명함보다 당신의 내면을 돌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었을까요? 재밌는 건 그는 절대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 독특한 대화법을 썼죠. 모든 건 사실 전 잘 모릅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져요. 끈질기게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자기가 믿고 있던 생각에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의 끝에 완벽한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진리를 향한 함께하는 요정이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어마어마한 철학 시스템으로 만들어냅니다. 플라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세상은 어디 있냐? 바로 완벽하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아시죠? 우리는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믿는 죄수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란 건 그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태양, 즉 진정한 실제를 마주하는 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생각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는 진리가 왜 저 멀리 다른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저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떠서 당신 발밑의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진리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나무 안에, 저 동물의 몸 안에, 이 돌멩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현실 세계를 직접 관찰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면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믿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된 위대한 경험주의적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생각들이 그리스라는 작은 동네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이 지성의 불꽃은 곧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특히 아주 실용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에 푹 빠졌어요. 의무를 다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이 가르침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야 했던 로마의 리더들에게는 완벽한 행동 지침이었거든요. 결국 로마는 그리스 철학의 위대한 확성기 역할을 하면서 이 생각들을 서구 문명 전체의 DNA 속에 깊숙이 심어놓게 됩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에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과 매일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기술은 눈부시게 변했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